안녕하세요. 동기부여 주유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되는 마인드셋 중 젊은이들에게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부자 되는 습관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로버트 기요사키는 꼭 배워야만 하는 교육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학술적인 교육도 전문 분야의 교육도 아닌 금융 교육입니다. 앞에 두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금융 교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부자 아빠를 통해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만약 이걸 완벽히 이해한다면 잘 나가는 부자 친구들을 모두 앞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 친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가 만약 스탠다드 오일에 취직하면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받고 또 만약에 파일럿이 되었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받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부자 아빠는 금융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일하지 않고도 24시간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고 하며 이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금융 교육의 시작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로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로서 모두 현금 흐름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이걸 이해하기만 한다면 부자 아빠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수입, 비용, 자산, 그리고 부채로 이루어집니다. 이 자산이라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자산인지에 대해 정말 이해를 어려워합니다. 회계상 용어와 실제 회계와의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부자 아빠의 말씀에 따르면 자산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모두가 부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일하는 것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은 그들의 집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큰 집을 살려고 합니다. 더 큰 집을 통해 정작 갖게 되는 것은 대부분 빚인데도 말입니다. 지금 대출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집에 들어갈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생성하는 자산부터 먼저 구매하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람들은 BMW나 벤츠와 같은 고급 승용차를 아주 많이 삽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현금 흐름을 금융 설사라고 부릅니다. 24시간 돈이 줄줄 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월급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의 지갑에 돈을 넣어줄 4가지 중요한 자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은 사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보면 사업으로 시작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판매와 사업을 하는 기술을 배웠던 이유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공부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1989년 그의 아내는 임대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14가지 이상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산은 주식입니다. 뮤추얼 펀드나 투자신탁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것들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자산은 상품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금광도 가지고 있고 남미에는 은광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동광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물론 금이나 은을 실물로 갖고 있기도 하며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에는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매년 매순간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진정한 의미의 자산들입니다. 반면 많은 분들이 되길 원하는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을 멈추면 수입도 함께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드린 자산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24시간 수익을 만들어주는 것들이고 그가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부채를 사시는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산을 늘리는데 쓰시겠습니까?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렇게 자산은 나의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인가 돈을 빼가는 것인가에 따라 자산을 구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 많은 도전과 실패를 경험해 보길 권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는 사람인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로부터 학습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많은 정보를 얻으며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가 밀레니얼 세대에게 갖고 있는 불만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답은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리스크를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작은 상자 안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위험하지 않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리스크를 감당해 보려 시도하지 않고 계속 안정성만 추구하다 보면 자신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무서워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본인의 행동 중 가장 잘한 것은 군대에서 비행학교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고 모두가 비행기를 운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행을 할 줄 아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고 직업 안정성만을 말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정답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본인들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사업가가 아니면서 사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것처럼 말이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감당할 때 많은 실수가 동반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게 됩니다. 세계적인 농구 선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간판 스타 스테판 커리도 훌륭한 선수이지만 많은 실수를 해왔습니다. 스테판 커리가 학창 시절 슛 연습을 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면 지금처럼 3점 슛을 잘 던지지 못했을 겁니다. 수많은 미스샷을 통해 지금의 3점 슛 천재 스테판 커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학교의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완벽해야만 한다는 사고방식, 실수를 하면 안 되며 정답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봤을 때 보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리스크라는 것입니다. 투자 자체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그는 부동산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부동산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ETF에 투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투자 자체가 리스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또 얼마나 익숙하냐, 이것에 따라서 체감하는 리스크는 줄어들 겁니다. 누군가는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것보다 직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직장에 머물러 있으면 적어도 리스크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리스크라고 말이죠. 그가 사업가인 이유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얻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산을 얻기 위해서 빛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금융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경제 교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면 전통적인 학습 방식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가나 투자가가 되고 싶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느껴지는 두려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최근 다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혹시나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정말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리스크를 감당한 결과 차츰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약간의 리스크를 감당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의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감당해가는 과정에서 사업가나 투자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대신 자유를 얻고자 하는 열망을 선택하고 이를 하나하나 작고 꾸준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모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도전 그리고 리스크를 감당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난하게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결국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만약 당신의 길을 찾았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용기를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실망, 패배, 절망은 신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곧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 주유서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동기가 가득 주유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